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6%대 하락 마감하면서 시총 3위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 $120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14일 이후로 처음인데 이날 하루에만 시총 1,980억 달러, 한화로 약 264조 원가량이 증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소비자 지출 증가 등의 이유로 기존 발표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연율 3%가량으로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대비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월말 달러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면 환율 상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IPO로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공모가는 32,0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시각 공모가 대비 약 9% 하락한 29,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기업의 주가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0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경제지표의 호조와 엔비디아의 악재 사이에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날 장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약 7%의 급락세를 보인 엔비디아는 이날 정규장에서도 무려 6%대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시장의 하락을 방어해준 건 다름 아닌 이 경기지표 그리고 고용지표의 호조였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기존의 속보치를 웃돌았고요.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감소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한층 옅어졌는데요. 이에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가장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엔비디아발 쇼크에 1% 이상 하락 마감한 코스피, 지금 이 시각 약 0.49% 상승불 켜면서요. 2,675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투톱을 약 7천억 원 이상 팔아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 계속해서 매도 사인 보내주고 있고요. 기관은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마찬가지로 0.83%가량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또 76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간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 매수세로 전환한 외국인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날의 낙폭을 다소 되돌리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비만 치료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노보노디스크가 오는 10월 한국에 위고비를 출시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와 유통을 담당할 협력사들과 절차를 협의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제품의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시를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시장 선점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요. 임상 실험 결과 체중 감량 효과가 위고비보다 뛰어나다고 알려진 이 일라일릴리의 40자료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제약주가 심상치 않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핑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mRNA 백신, 그러니까 메신저 리보솜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신약이에요. 이것도 원래는 코로나로 개발된 게 아니고 항암 치료제나 이런 쪽으로 개발하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전 세계 모든 제약 기술들이 총망라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 쪽에서 mRNA 백신으로 성공을 한 거죠. 내용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상당히 많은 쪽으로 과거에 있었던 기술과는 정말 다른,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기술이 활 쏘는 정도의 수준에 정말 고대에 있었던, 고대부터 활은 쏘으니까 그 정도의 그 기술을 여태까지 우리는 제약주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의 의학 기술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 다 제가 볼 때는 활 쏘는 정도밖에 안 되고 mRNA 백신의 그 기술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신기술은 미사일로 따지게 되면 재래식 무기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뭐 로봇전, 뭐 레이저 미사일 내지는 뭐 유도 미사일 내지는 뭐 드론, 뭐 자폭 드론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예전에 활 쏘는 수준하고 고대에 뭐 서기 뭐 몇천 년 전 뭐 그때에서 맘모스한테 활 쏘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드론으로 그러니까 엄청 다른 차원의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커요. 활용도가 굉장히 큰 기술이라서 과거에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거를 가지고 언제 얘기했냐면 2020년도, 2021년도에 mRNA 백신이 하도 유명하길래 그래서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서 공부를 해봤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mRNA 백신 이슈도 될 수도 있고 이중항체, 삼중항체 이 이슈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뇨병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먹었는데 뭐 골다공증이 낫는다든지 뭘 약을 먹었는데 백내장이 낫는다든지 녹내장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에이즈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엠폭스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알약을 먹었는데 그게 낫는다든지 그러니까 치료제가 뭐 그렇게 지금 막 엄청나게 발달돼 있지는 않은데 미래에 이런저런 이유들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는 FDA 임상 시험, 뭐 여러 가지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 지금 나오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위고비 평균적으로 이전보다 그 치료제보다 15% 그러니까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7% 감량, 근데 이번에 나오는 이 위고비는 15%. 그다음에 또 일라일리의 마운자로는 22.5%. 근데 이거는 평균치가 아니고 최대치입니다. 근데 위고비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주사로 넣는 것 말고 경구용 치료제로 그렇게 해서 먹으면 더 편하죠. 주사는 여러분들 집에서 주사 안 넣잖아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귀찮죠. 근데 경구용 치료제로 먹게 되면 그것도 뭐 매일 먹는 것 그래도 매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매일 먹는 거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를 먹고 그렇게 해갖고 22% 감량. 15%만 해도 충분합니다. 계산해 보면 80kg가 68kg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평균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뭐 80kg인 사람이 22% 빼가지고 뭐 50kg대로 내려갈 필요 없잖아요. 너무 좀 말랐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그 15% 감량 효과만 평균이니까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슈들 저런 이슈들 아니면 뭐 신종플루 약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하여튼간 새로운 신약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기술 발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기술들은 진짜 맘모스 잡았던 그 정말 고대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재래식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발전이 됩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조작을 하고 가위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서는 인간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걔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개발을 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한테 시켜요. 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연구해가지고 다 갖다 줍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이점의 시대가 언제부터 온다? 내년부터 찾아온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가 원래 2020년도, 2021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특이점 시대가 앞으로 5년 뒤에 찾아올 거다 그랬는데 작년도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비약적인 발전들이 나와서 진짜 인간의 학습을 넘어서는 지금 뭐 수학 시험이든 아니면 무슨 뭐 국가고시든 지금 그 정도 수준의 뭐 80%까지 올라왔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기사에서 이게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우리가 이제 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엄청난 발전들이 무서울 정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일단 이로운 쪽을 생각하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희귀병, 그다음에 많이 걸리는 질병들이 있죠. 뭐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뇨병이라든지 꽤 많이 걸리는 질병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만도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많은 이제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시대가 내년 다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년 2025년부터 2100년도까지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2100년에는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손자와 우리의 미래에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약주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건데 그 인공지능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움직일 때가 됐고 4년에 원래는 제가 작년에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인데 작년에 안 움직였죠. 근데 제가 실망하지 말라 그랬죠. 올해 아니면 내년에 갈 거라고. 제약주는 4년에 한 번 사이클인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움직일 것 같고 어쨌든 테마주의 장세고요. 미국 시장도 어제 안 빠졌죠. 엔비디아 빠져 상관없어요. 빠지면 엔비디아 사면 되죠. 내려오면 좀 더 내려가면 사면 되는 거고 미국 시장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미국 뭐 급락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테마주들 이쪽 저쪽 그래도 어제는 1200개 빠졌지만 오늘은 코스닥이 1200개 올라가나? 1000개, 약 100개 정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면.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제가 볼 때는 시장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위주로 잘 공략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 테마주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 시각 이 상한가 또는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이 무려 4종목이 제약바이오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 시각 HLB는 약 6.8%,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약 4%대의 이 뜨거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투자에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장의 표적 종목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블루엠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블루엠텍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가량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21,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요새 블루엠텍 정말 말들이 많았었죠. 정말 뜨거운 핫한 종목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과연 오늘 블루엠텍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자, 제가 요즘 이제 아침 방송을 하고 있죠. 이거 말고 이전에 8시부터 이제 뉴스를 읽어주고 있는데 시장이 테마가 워낙 좋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이슈 제가 계속 매일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방송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도 잘 움직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 여기서 또 뭘 얘기했냐면 딥페이크 관련주들 차트가 좋다. 이것도 움직일 거다. 전고체 배터리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고 다시 공략이 되고 올라오려면 이제 9월 달에 뭔가 대책이 나오면 실망 매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정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아직 차트가 좀 덜 올라갔거나 아직 이슈가 많이 남아있는 쪽들은 좀 편안하게 공략하면 되고 이슈가 막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은 조금 조심을 조금 해야 되는데 테마주가 계속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 테마주들 굉장히 강하네요. 보안 테마주 라운시큐어지 22% 올라가고 뭐 센즈랩도 8% 올라가고 뭐 등등 그러고 있고 이제 근데 비만 치료제는 10월 달에 이제 출시니까 9월 달에는 열심히 또 경쟁하면서 올라오겠죠. 그리고 또 이슈가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또 설명했고 지난주도 설명했는데 보핏 여기도 얘기했죠. 보핏 입는 거 옷이 아니고 그거 착용하는 거 그 보조기구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뭐 기저귀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입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걷기 어려운 사람들, 근육이 조금 모자르신 분들, 무릎이 아프신 분들, 관절이 아프신 분들 좀 도울 수 있게 등산하는 사람들 좋겠죠. 아니면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뭐 걸어 다니기 힘드신 분들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9월 달에 출시가 된답니다. 지금 시장에 이슈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오픈 AI에다가 지금 뭐 몇 조였죠? 1조 3천억? 뭐 하여튼 우리나라 돈 조 단위 넘는 돈을 지금 투자한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회사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아니고 뭐 엔비디아도 투자한다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한다 그러고 또 어디였더라? 하나가
아마존이 아니고 어디더라. 하여튼 있어요.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시가총액 큰 기업이었는데, 근데 걔네들이 지금 투자한다는 소식 되니까 시장이 뭔가 지금 자꾸 바뀌고 뭔가 얘네들 투자를 합니다. 이 똑똑한 애들이 뭘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제약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블룸탱 얘기를 했죠. 이것도 미래가 짱짱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투자가 들어가고 반도체만 커지고, 근데 오히려 반도체는 더 안 움직이죠.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미래가 뭐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또 당뇨병도 예방을 합니다. 일라일리에서 발표했죠. 90%인가 94% 예방이 된다고.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원래 이게 이제 당뇨병 치료제하고 많이 그 효과가 비슷하죠. 그래서 그래 하여튼 살도 안 찌게 하고 당뇨병도 예방을 하는, 그래서 블루 엠텍 미국이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쪽 관련주 쪽으로 해갖고 큐라티스 같은 애들은 상한가를 갔네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4%대 강세고, 이것도 유한양행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엠텍 이미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미국장도 계속 강세로 움직일 것 같고 급락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테마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니 오히려 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어떻게 하든 조정받으며 잘 공략하면 바로 달리는 말이니까 바로 수익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이 블루엠텍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과연 매수가는 얼마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8월 19일 한미약품 약 29만 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요. 벌써 이 10%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두 자릿대의 상승률,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이어서 8월 20일 KBI 메탈 3,100원, 그리고 8월 21일 한국 BNC는 6,000원 선에 공략을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8월 22일 우리기술 2,105원 선에 만나봤는데 11.8%의 이 폭발적인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이어서 8월 23일 우리기술 2,155원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8월 26일 우리기술 2,155원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8월 27일 셀트리온 20만 원 짚어주셨는데요. 2.25%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또 이어서 8월 28일 수젠텍 7,000원, 그리고 8월 29일 HK이노엔 44,0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마지막 8월의 거래일이죠.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지난 종목들 총정리해볼 거고요. 또 이어서 오늘 장의 주인공인 블루엠텍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장이 매매가 괜찮은 장이고 미국이 급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을 제가 물론 조금 위에 주는 것도 있고 밑에 내려서 주는 것도 있는데 가격이 들어오면 다 지금 달성 중에 있고 수익이 다 납니다. 장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드린 종목들이 갑자기 막 마이너스 10%돼 있고 막 그런 종목이 막 깨진 종목이 많다. 그러면 장이 엄청나게 안 좋다라는 뜻이고, 아마 그러면 다른 뭐 전문가들 종목은 아마 2배 이상 더 빠지거나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깨지지 않는다는 건 장이 좋아서 그런 거고, 제가 드린 종목마저도 깨지고 있다. 막 종목들이 막 한미약품 마이너스 7% 되고 있고 우리기술 마이너스 20% 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지수가 2,000이 깨져가지고 막 1,800으로 내려가고 있고, 미국 시장도 막 자고 일어났더니 다 한가가 있고, 막 엔비디아 시가총액 4,000조짜리가 막 2,000조 되고 있고, 막 1,000조 내려간다 그러고, 막 미국 망한다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 종목들이 박살나죠. 근데 지금 그런 장이 아니고 주면 대충 다 올라가요 지금. 그만큼 매매하기 좋은 장입니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종목들 보면 몇 주 동안 보게 되면 심지어 8월 5일 날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들 다 대박이 터졌죠.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다 수익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의 전략에 맞춰서,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게 맞잖아요. 지금 상황을 봐서 8월 5일 날에 시장 급락했다고 이종 전문가 장 조정이라고 했지만 전 조정이라 했습니다. 7월 17일부터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정은 맞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빠질 장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락장은 아니다. 떨어져도 이거는 장이 이상한 거지 미국 장은 여전히 좋다. 제 말이 맞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시장은 좋아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8월 5일 날 이상하게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억울하게 떨어졌다가 지금 테마주 장세가 잘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복수하면 됩니다. 왜냐면 8월 5일 날에 그렇게 떨어졌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손절만 안 했다면
수익으로 이미 돌아선 종목도 꽤 있을 거고 손실이 나봤자 그때 떨어져서 하나도 안 올라갔어도 마이너스 30%안 깨졌어요. 근데 종목도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제약바이오 최근에 100%씩 움직이는 애들 수두룩하고 300% 올라간 애들도 있고요. 뭐 지금 비만 치료제들도 많이 올라간 애들은 뭐 지금 상한가 간 애들도 있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그때보다 더 좋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드렸던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기술은 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모양이 이쁘죠.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죠. 자, 거래가 실리고 지지난주 드린 거는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드렸던 게 가격이 들어왔어요. 이번 주 드렸던 게 가격이 안 들어온 건데 저는 이거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 이제 체코에서 총리가 우리나라에 놀러 옵니다. 화요일 날.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뭔가를 그렇죠? 딴지를 걸고 있지만 이전에 미국 법원에서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미국 법원이 한국이 이뻐갖고 들어줬겠습니까? 딱 법을 봤더니 웨스팅하우스가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죠? 계속 그러는 것 같으니까 미국 법원에서도 자기 나라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한국을 들어줬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저쪽에 좀 어거지를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코 총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오겠습니까? 이미 벌써 계약 없고 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 오면은 최종적인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될 거라는 그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체코 총리가 와서 사인까지 다 하고 그러면 이미 체코 총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제가 모르죠. 저도 뭐 체코 총리를 만나거나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체코 총리가 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호재냐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 옆 나라, 위에 나라에 뭐 벨라루스부터 해갖고 뭐 헝가리, 뭐 스웨덴, 뭐 심지어 뭐 영국까지도 뭐 다 모든 나라에다가 판매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체코 총리가 와서 안 되는데 오지는 않을 것 같고 되니까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머뭅니다. 다음 주. 그래서 최종적인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와서 원전 테마주들이 다들 상한가 폭등을 하길, 아니면 그런 얘기 플러스 원전 쪽은 그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그렇죠? 청정 에너지원으로 해리스 민주당 쪽에서 이쪽을 해야 된다. 이미 전선, 전기, 전력 이쪽에 송전선 인프라 투자해야 된다고 민주당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원전 얘기가 거기서 나오든, 아니면 트럼프 진영 쪽에서 값싼 에너지를 제공을 해서 화석연료, LNG 가스, 기존에 있던 것들 싸게 쓰고 그다음에 원전을 돌려가지고 전기 가격을, 그래서 전기세를 50% 낮추겠다. 이거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렇게 해갖고 물가를 잡겠다. 양쪽 진영에서 어쩐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든 서로 얘기를 꺼낼 수 있죠. 지난번에 팁도 여기서 내가 먼저 얘기했다. 아니다. 뭐 이렇게 둘이 싸우면서 둘 다 팁을 세금 면제 주겠다가 둘 다 그렇죠. 선심성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원전 얘기도 한번 얘기 나오게 되면 뭐 좋은 얘기 둘 다 쏟아낼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좋게 보고 있으니까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 공략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트 이쁘잖아요. 한국가스, 중앙에너비스, 걔네들 유가주들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에서 이렇게 튀었다 그랬죠. 얘도 비슷합니다. 한국가스. 여러분 기억은 한국석유. 기억은 좀 오래 지나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제가 이때 여기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 바닥에서 열심히 여기군요. 2월 달 열심히 추천했는데 안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겨워갖고 전문가님 도대체 언제 가나요?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봤던 종목이 바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쪽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진짜로 확 올라가서 60% 올라가서 60% 정도 올라갔으면 파세요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도 더 올라갔죠. 80% 올라갔네. 60%가 아니고. 하여튼 60%, 80% 올라가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 파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도 지금 더 올라가고 지금도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느낌이 납니다. 어디가? 우리기술이라든지 이쪽 원전 테마주들이.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 얘기 나올 때까지 잘 가져가시면 되고, 앞에 거래량들이 이렇게 실려 있는 종목은 뭘 하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이게 뭐 이슈가 좋으니까. 미국은 지금 법들을 다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방법도 다 바꿔가지고 원전 발전법에다가 지금 바이든도 서명을 7월 달에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급격하게 뭔가를 다 바꿨단 말이죠. 빌 게이츠는 소형 SMR에다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앞으로 미래 산업이 발전할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발빠르게 있는 법들을 빠르게 각 주마다 기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6월달, 5월달 기사 보면. 저는 그래서 이쪽이 가겠구나라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지겹고 말 안 듣고 안 움직이는 종목이지만 최고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겁다 생각을 하지만 금액 큰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종목이고 가벼운 종목은 비만 치료제가 이거보다 좀 더 가볍죠. 그리고 mRNA 백신 이거 말고도 좀 더 가벼운 쪽으로 그리고 얘가 가야지만 얘가 대장이니까 얘가 가야지만 물론 지금의 얘보다는 대장이 알테오젠 유한양행이죠. 대장 역할을 이쪽이 하고는 있는데 녹십자라든지 이쪽이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갈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안전하고 편안하게 뭐 많이 빠져도 걱정이 없어요. 실적도 좋고 얘도 CDMO 관련주 쪽이고 시가총액 작은 회사도 아니고 43조 엄청 큰 회사죠. 그래서 뭐 걱정이 없는. 대신 단점은 잘 빨리빨리 안 움직이니까 좀 무겁다라는 게 단점이지. 그거 빼자면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 한 4천억만 됐었어도 뭐 당장 유한양행처럼 막 폭등하고 막 1조로 올라가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더블 올라가고 그럴 텐데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거 빼고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좋은 종목입니다. 수익은 2.25% 정도 나이 들네. 뭐 갈 때 되면 얘도 가겠죠. 자, 다음은 수젠텍. 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로 이제 드렸는데 이제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정점이 됐다.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죠. 근데 줄어들어도 또 늘어납니다. 지금 날씨가 선선해졌죠. 또 추석 되면 다들 모이죠. 국민 대이동 모이다 보면은 또 그렇게 또 전파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PCR 검사하는데 1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뭐 진료비는 따로 내야 될 거야 아마. 검사비만 뭐 10만 원이고 또 뭐 의사한테 가고 약 처방 받으면 금방 뭐 30만 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도 검사를 안 한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기사에서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숨었답니다. 그러면 정부 통계에서는 당연히 줄어들었다 보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정점이다 줄어들었다. 이거는 조금 조사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기사에 나온 대로 PCR 검사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20만 원, 30만 원 내고 검사하겠어요? 차라리 그걸로 치킨 사 먹고 삼겹살 사 먹고 그렇게 해서 몸 건강한 다음에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PCR 검사한다고 그게 치료제도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석 이후에서는 또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그 차트도 보면 물론 어제 매수 가격이 안 들어오고 그저께 안 들어왔기 때문에 7,000원 뭐 산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매수가 안 들어와서 미도달입니다. 근데 얘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거래가 실려 있죠. 또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지금 한 달 뒤, 두 달 뒤 되면 날씨 더워져요, 추워져요? 추워지죠. 환절기 찾아오죠. 두 달만 지나면 9월 달이니까 11월 달이네. 그러니까 뭐 두 달 버티게 되면 뭐 이 가격 아닐 거예요. 10,000원으로 가 있겠죠. 두 달 기다렸는데 여기서 10,000원 가면은 60% 올라오면 해볼 만한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흔들 때 정부에서 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안 좋다는 얘기, 코로나 확진자 진단수 적게 나오고 이제 정점이다, 괜찮다. 괜찮으면 뭐라 합니까? 겨울 되면 맨날 늘어나는 게 감기 환자인데.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지금처럼 흔들 때 잘 봐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어제 HK이노엔 이것도 엠폭스 관련주 플러스 엠폭스 관련주 플러스 비만 치료제 두 개인데 어제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좀 들어왔으면 한 200원 차인가 300원 차이로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이제 수익이 확 났죠. 근데 기다리세요.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또 제가 또 추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 두 개만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는 대봉 LS 화장품 관련주이면서 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나 거래량을 봐서는 일단 한번 시세를 줬고 여기서 이제 모양 만들고 다시 또 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아직 차트는 양호하니까 수익이 나서 절반을 팔았든 90%를 팔았든 조금 가져간 것들은 그렇게 대응을 잘 가져가시면서 좀 욕심을 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약품, 대형주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단점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대형주들이 좀 움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셀트리온도 조만간에 움직이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한양행도 잘 가지, 녹십자도 잘 가지, 알테오 등도 잘 가지. 근데 무거운 애들이 삼성바이오로스도 잘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미약품도 차트가 바닥에 있어서 그리고 움직일 이슈가 많아요. mRNA 백신부터 해가지고 뭐 면역 항암제, 자가 면역 치료제, 뭐 그다음에 뭐 세포 치료제, 단백질 치료제, 뭐 카티 재료, 그러니까 카티가 항암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카티 치료제, 그다음에 그 뭐죠? 표적 항암제 등등등 시장에서 이슈 부리고 그다음에 FDA 임상 뭐 이런 이슈들 그런 파이프라인들 부각되고 HAB도 결국은 FDA 임상 그거 준비한다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고 뭐 그럼 한미약품은 없는 줄 알아요? 셀트리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어요. 뭐 제약회사들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지금 계속 FDA 임상 왜 FDA 임상 받으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통과되면 다른 나라들 그냥 다 열어주죠. 미국에서 까다로운 데서 통과했다 그러면 유럽도 그냥 들어가고 뭐 인도도 그냥 들어가고 우리 여기 통과했어. 우리 여기 판매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미 벌써 다 이미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FDA 임상하는 건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까다로워서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한미약품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뭔가 나중에 뭐 또 대박이 터지면 옛날 과거에서 기술 수출로 이슈 많이 나오고 막 좋은 기업이죠. 근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한 1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때 당시 여기서 2016년도에 8년 전에 여기서 뭐 150만 원 간다 그랬다가 기술 수출 막 되고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졌죠. 기술 수출도 막 취소되고 막 그랬긴 했지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근데 주가도 괜찮으니까 뭐 길게 볼 때에서 빨리빨리 안 움직여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얘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올해 내년 지나면 35만 원 넘어가 있겠죠.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게 단점. 그래서 지금 그래도 수익이 10%나 났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블루엠텍. 자 얘는 좀 달리는 말이에요. 자 차트가 좀 세죠. 좀 세고 거래도 지금 실려 있고 그래서 선수들이 참 좋아할 만한 패턴인데 초보자들 봤을 때서는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좀 들어가기가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는 매수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밀리면 일단 오늘은 한 2만 원 정도에서 공략을 하면 단타거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내려가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안 내려고 얘가 만약에 급등하고 폭등을 하면 비만 치료제가 얘 혼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얘가 위상방으로 크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내려올 때 2만 원, 뭐 더 싸게 사면 18,000원 더 좋지만 안 내려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미 뚫어놨기 때문에 지금 장도 좋아요. 뚫어놨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뭐 3만 원, 3만 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비만 치료제는 제가 볼 땐 판매가 되면 이슈가 크게 이미 유럽에선 대박을 쳤어요. 유럽에서 6조 6천억이나 지금 매출을 올렸고요. 거기다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00%나 증가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대박 안 치겠습니까? 이미 벌써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조정받을 때 2만 원 이하면 저는 괜찮다고 보이니까 한번 오늘 가격이 들어오면 공략을 해보자. 블루엠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주인공 이 블루엠텍 매수가는 2만 원 선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아직까지도 이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을 위해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현대 바이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요 2만 1,000원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 약 0.5%가량 약하게나마 올라서게 되면서 2만 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좀 차트를 보자면요. 이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의 임상 3상 신청 소식에 지난 수요일에 장대 양봉을 그렸다가 또 바로 다음 날 이 윗꼬리 음봉이 나와줬습니다. 과연 이 눌림목 지지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이거는 수익 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회사가 자,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자면 시가총액이 8천억이나 된단 말이죠.
근데 적자인데 도대체는 뭘로 돈을 벌고 뭘로 전기세 내고 뭘로 직원들 월급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자면 좀 그렇죠. 시가총액이 뭐 400억 정도 되고 500억 되면 대부분 다 신약 개발하고 왜냐면 판매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된 게 없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8천억이나 되는 애가 지금 안전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카스라도 열심히 그렇죠? 뭐 국내 시장에서 뭐 영비천부터 해서 우리 잘 아는 거 뭐 그런 거 하나라도 뭐 이렇게 선점하고 있는 게 있으면 꾸준히 캐시카우가 돼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적자 상패 위기도 발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고 시가총액 8천억이나 되면 뭐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벼운 애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요. 원래 가벼운 애들은 좀 모험을 하죠. 시가총액 뭐 1,000억도 안 되는 애들은 뭐 한 번이라도 뭐 엄청난 신약을 개발을 해서 그냥 한 방에 그쵸 뭔가 크게.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뭐 조그만 회사가 뭐 미국의 FDA를 승인을 받으려면 정말 개천에서 용 낳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런데 근데 나쁘진 않아요. 이게 어쨌든 화장품 관련주로도 들어가고 뭐 진단키트도 이슈도 있고 엠폭스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이슈는 많기 때문에 23,000원까지 왔다 갔다 매매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 차트는 좋거든요. 이게 실적만 셀트리온 정도만 됐었어도 실적 좋은 애도 꽤 많거든요.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뒤에 엄청나게 막 10배 이상 증가하는 애들도 꽤 많아요. 알트해줬는데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애들도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적자 있는 애들은 못 가는 다 이유가 있다. 왜냐면 나중에 상패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 이렇게 식으로 한 4년만 더 가봐봐요. 상패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4년 뒤 얘기하는 거야. 4년 뒤. 적자. 시가 8천억짜리가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년 뒤에는 조심하시되 지금은 괜찮아요. 올해 내년에서는 뭐 적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3,0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뭐 3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짚어드린 것뿐.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23,000원에서 잘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또 사세요. 그렇게 해서 3만 원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선 제약주가 강하기 때문에 3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은 하다. 뭐 외국인들 기관들도 사서 지금 갖고 있네요. 근데 지금 당장 3만 원 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23,000원 가면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팔고 그렇게 10번 하다 보면 27,000원대가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보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51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 약 2%대 강세 보여주면서 2,29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제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7%대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매수 단가가 다소 높으신 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현대차에서 120조인가 130조인가를 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사실 우리는 이 숫자에 좀 둔감한데 왜냐면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5천억, 뭐 1,000억 뭐 이러면 대박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특히 코로나 때서부터 심심하면 막 미국에서 1,000조 뿌리고 막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샘 올트만 무슨 뭐 투자하는데 뭐 펀드 조성하는데 뭐 1경 그리고 뭐 반도체 공장 뭐 하는데 뭐 500조, 뭐 100조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게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130조 좀 둔감하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신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30조 아니고 1경 3천조를 투자했다면 확 다들 급등하고 날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130조면 그냥 둔감할 것 같아요.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30조 언제 얘기했지? 한 달 뒤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억이 없을 거예요. 130조, 120조. 왜냐면 그 뒤에 묻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심심할 때마다 무슨 어디다 투자한다, 어디 투자한다면 조단위는 많이 나오거든요. 외국에서는 지금 뭐 그래요. 하여튼간 뭐 130조가 정말 작은 돈은 아니에요. 정말 큰 돈은 맞는데 조금 둔감하죠. 어쨌든 그래서 자 차트를 보면은 일단 이슈에는 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쪽도 로봇입니다. 저는 로봇을 좋게 봐요.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에 있는 애들 그 기술도 로봇과 그러니까 테슬라의 로봇택시 그것도 이제 곧
나온다 그러죠. 10월 달에? 10월 달에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로봇 택시 별로 기대 안 하거든요. 저는 로봇을 기대합니다. 로봇. 테슬라에서 나오는 로봇,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나오는 로봇. 가정에는 판매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가정에다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 들어갈 거예요. 자기네들이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해외에 있는 공장에다가 또 납품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쓰다가 나중에서는 이제 가정용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가정용으로 쟤네들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언맨 같은 거는 자기네들이 쓰는 거고요. 우리한테 지금 파는 거는 보핏. 기저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저귀 같이 생겨가지고 그거 있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라 그러죠. 산업용 로봇이 있고 협동 로봇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고성능은 좀 저쪽에서 쓰고 나중에서 기술을 뭐 걔네들이 계획은 저가 모르죠. 어쨌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현대차는 제가 볼 때는 로봇으로 좋습니다. 테슬라도 좋아요. 그리고 그쪽 산업으로 계속 커지게 되면 그게 지금 자율주행차라든지 그 기술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슈가 돼서 간다. 근데 지금 자율자동차로 지금 자동차 부품 이슈가 나와서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120조, 130조를 투자하더라도 로봇에 투자한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왔다면 지금 당장 움직였지 않았을까. 어제도 움직였다 지금 빠졌는데 좀 시간이 좀 단축하면서 이쪽 올라가려면 로봇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다음 달,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면 이제 추석 전에 나온대요. 보핏이 현대에서 보핏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슈몰이가 되면 그러면 부품주들은 현대차랑 협력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걔네들은 자동차만 합니까? 자동차도 기계고 로봇도 기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서도 얘기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나중에서는 로봇주로 다 바뀔 거라고.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거 뭐 베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로봇 테마도 있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IT 기업이거든요. 기계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걔네들이 열심히 뭐 없으면 있게끔 만들겠죠. 그래서 현대차에 협력하는 과거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서는 그 로봇들 그 뭐 베어링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로봇 무슨 뭐 다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전선 관련주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뭐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연구인들을 뭐 직접 뽑아갖고 쓰면 되는 거니까 부서를 만들면 되고 저는 그래서 이게 좀 과도기가 좀 지나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로봇 부품주로 바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때서는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9월달 이제 보핏 나오고 나서 한번 봅시다. 보핏 나오고 나서 자율주행차도 어쨌든 로봇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니까 그 기술이 거기서 거기니까 일단 좀 더 가져가 보시고 3,500원 많이 물렸네요. 차트를 보니까 길게 보세요. 길게. 단기적으로는 승부 못 냅니다. 단기적으로 뭐 3,000원도 갈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로봇 이슈가 이제 터지면 3,5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일단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되어 있는 성우 하이텍 현재 매수가가요 10,000원에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체크해보자면 약 1% 가까이 올라서게 되면서 7,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방지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현재 주가가 21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좀 전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 화재 이슈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뭐 방지 기술 아니면 모니터링 기술. 근데 이제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나중에 로봇으로 엮이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차트를 보면 차트도 시간이 걸리게 생겼죠. 거래도 없고 횡보만 하고. 그래서 포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당장 이거를 만약에 추가 매수할 거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추가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비만치로제 사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아니면 지금도 뭐 이슈 있는 거 뭐 원전 테마라든지 전선 테마라든지 이쪽이 더 빨라요. 아니면 보핏, 로봇 관련주 이쪽이 더 빠릅니다. 이슈 있는 쪽들. 아니면 이미 벌써 얘기해서 벌써 움직여버리긴 했지만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며칠 전에 물어봤으면 딥페이크 관련주 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해서 이제 움직일 것들은 싹 다 움직였잖아요. 근데 얘가 아직까지 안 움직였죠. 그럼 얘는 거기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는 글렀다. 급등하기도 조금 안 된 것 같다. 하지만 주가는 횡보하고 모양을 잡고 있으니까
기대감은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뭐 전기차 부품이 되든 자동차 부품이 되든 아니면 진짜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로봇이 막 판매가 돼서 그렇게 해서 로봇 부품주로 얘가 탈바꿈을 해서 나중에 올라가든. 그러니까 향후 한 3년 봅니다. 3년 안에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때에서는 뭐 10,000원 충분히 돌파하고 났죠.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올해 내내는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도 참아야 돼요. 뭐 기다려야죠 뭐. 좀 징글징글하고 지겹고 하겠지만 포기하고 버릴 종목은 아니니까 그래서 10,000원 올해 연말 가면 좋고 안 가도 내후년까지도 한번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져만 가세요.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추가 매수했다가는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 거 지금 제약주가 좋다니까요. 제약주 올라가는 거 보면서 배 아플 테니까 일단은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500원에 비중이 100% 유일하게 들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시각 2.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단 하나 들고 계시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분은 제가 2022년도에 이거 2021년도구나. 2021년도에 추천할 때 사신 분 같은 가격이 똑같네요. 제가 이거 그때 당시 조선주들 좋아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삼성중공업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강하게 얘기하면서 졸졸졸졸 빠지더니 움직이지도 않더니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유상증자하고 감자를 맞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길래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 아침에 방송에 와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아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다. 뭐 재무구조 뭐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그 사실인데 돈이 없어서 그랬던 사실이 그러니까 악재거든요. 근데 뭔가 얘네들이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나중에 뭐 배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그렇죠? 뭐 수출도 하고 뭐 잘하려고 그러는 거라서 이거는 무조건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서는 이게 바닥이 돼서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아침에 갑자기 급락을 한 거. 급락을 해가고 원래 그러니까 그때 추천하고 서 며칠 뒤에 장 마감 후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감자도 하고 유상증자 돼갖고 막 폭락을 해. 시간에서 하한가 가고 아침에 폭락하길래 그래서 여기서 요 아침 방송에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도 괜찮다라고 이거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안쪽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수익이 났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버텨도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제가 그때 당시 차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딱 매수 가격이 딱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나중에 이게 15,000원도 가고 20,000원도 가고 할 수 있으니까 보유하시라 했던 종목인데 근데 그때 그냥 놀래가지고 사람들 여기 감자 때문에 놀래갖고 여기 수익 날 때 그냥 팔아라 하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만약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기 다시 신고점은 올라오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매수 단가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기가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만 원도 저는 노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잘 가져가시고 나중에 12,000원, 15,000원 올라오면 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뭐 시장은 계속 박스권 내지는 미국 시장 정고점 돌파의 기대감 계속 남아 있으니까 시장 무서워하지 마시고 테마주도 계속 매매하시면서 저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잠시 후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현재 이 미증시 역사적 고점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순간이고요. 또 이어서 오늘 매매 전략을 짜신다면 낙폭과대 이 순환매 테매주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이 블루엠텍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